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8번입니다. 178번은 밑에 있는 방자가 소리가 되고 위에 있는 풀이 뜻이 되죠. 그래서 풀에서 가장 볼만한 게 뭐냐? 꽃이라고 그러죠. 꽃. 그래서 꽃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이 방자는 꽃다울 방자라고 합니다. 꽃다울 방. 첫 번째, 꽃다울 방자에 해년자라고 했는데요. 해년자. 기억나죠? 그죠? 한 해가 지나게 되면 당연히 나이를 한 살 먹기 때문에 나이 연자로도 쓴다. 그래서 이 방자는 꽃다운 나이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저번에 구조에서도 한번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꽃다운 나이 가장 이쁜 나이죠. 그래서 우리 방년하면 일반적으로 18세 바로 여러분들 나이에 해당하게 되죠. 그죠? 방년 참 듣기만 해도 참 기분 좋은 그죠? 단어죠. 방년. 자, 이때가 좋은 거예요. 그죠? 참 방년이고요. 이제 나이를 좀 먹게 되면요. 이제 나이가 많이 먹게 되면 이제 중년이 되고 또 더 먹게 되면 이제 노년. 그래서 방년, 중년, 노년 이런 식으로 나이를 나타내게 되죠. 그 중에서도 방년이 가장 좋은 나이예요. 그래서 꽃다운 나이다. 아주 이쁜 나이다. 이런 것 뜻이죠. 그죠? 꽃다운 나이. 다음 방명록인데요. 자, 세 자짜리 역시 앞에 두 자가 되고요. 뒤에 녹자가 추가된 거죠. 방명, 꽃다울 방자의 이름 명자죠. 꽃다운 이름. 그죠? 꽃다운 이름. 그냥 이름 하면 될 텐데 왜 꽃다울 방자를 이어놨느냐? 아무래도 상대방의 이름을 존중해 주는 의미죠. 그냥 아저씨 혹은 그죠? 아줌마 이런 것보다는 멋있는 아저씨, 이쁜 아줌마 이러면 더 듣기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 이름인데 이 상대방 이름을 좀 더 존중해 주는 의미죠. 그죠? 방명. 그래서 이름이라는 뜻이죠. 꽃다운 이름, 이쁜 이름. 녹자는 당연히 그죠? 우리 방명록이라는 것은요. 장부거든요. 장부이기 때문에 이 녹자는 뭐의 주말이다? 기록장의 주말이겠죠. 기록장. 방명 기록장. 해서 줄여서 방명록 이렇게 하죠. 꽃다운 이름 기록장 이런 뜻이겠죠. 그죠? 꽃다운 이름 기록장. 그래서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죠? 관공서 같은 데 가면 방명록을 작성해야 되죠. 식당 같은 데도 방명록을 작성하는 거죠. 그렇죠? 뭐 요즘은요. 또 QR코드도 한다더만 그렇죠? 방명록 꽃다운 이름 기록장이라는 뜻입니다. 179번 역시 오른쪽에 방자가 소리가 되고요. 왼쪽에 얘가 뜻이 되는데 얘가 뭐냐면 알아두면 편하죠. 얘는 왼쪽에 붙는 거죠. 언덕입니다. 언덕은 어떻게 생겼냐면 그죠? 이렇게 높게 생겼죠. 그죠? 언덕인데요. 이 언덕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라요.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연속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죠? 그래서 이 언덕의 역할은 뭐냐? 언덕의 역할은 이제 언덕이 있음으로써 이제 언덕 넘어 있는 소리나 하든지 바람 같은 걸 막아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자가 막을 방자로 써요. 막을 방자. 자, 예문을 보면요. 방공령이죠. 방공령. 국사책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그죠? 방자. 막을 방자죠. 그리고 곡자가 곡식곡자라고요. 곡식곡자인데 우리 곡식하면 대표적인 곡식이 뭐냐? 그죠? 대표적인 곡식은 바로 벼죠. 그죠? 벼를 이제 도정하게 되면 이제 껍질을 까게 되면 쌀이 되는데요. 그죠? 이제 도정하기 전에 이제 벼라고 그러죠. 벼. 그래서 곡식의 대표가 바로 벼이기 때문에 이 글자 속에 벼 화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곡식곡자고요. 막을 방자죠. 곡식을 막는다 이런 뜻이죠. 곡식을 막는다. 곡식을 막는다. 좀 그죠? 뜻이 부족하니까 이제 뜻을 추가해 주면 되죠. 그죠? 곡식의 유출, 혹은 곡식의 수출 이런 것을 막는 영자는 명령영자로도 쓰고요. 저번에 그 율령 할 때도 나왔는데 그죠? 율령 기억납니까? 율령 법이라는 뜻이죠. 법. 이 법령자도 쓰고 명령명자도 쓰고. 그래서 이 방공령이다. 이 말은 뭐냐? 곡식의 유출이나 수출을 막는 법 혹은 명령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역시 막을 방자고요. 이 방부제라는 건데 방부제. 이 부자는 뭐냐면요. 이 부자도 저 위에 있는 얘가 관청부자죠. 물어보면 잘 모르던데 이제 의정부라는 게 있잖아요. 의정부라는 게 뭐냐면은 도시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죠. 조선시대 의정부는 의논할 의자에
정치정자죠. 정치를 의논하는 관청. 그래서 이 의정부라고 하는데 그 부자가 바로 야예요. 관청 부자거든. 관청 부자. 얘가 소리가 되고 밑에 있는 고기가 뜻이 되는 거죠. 뭐 안 그러면 둘 다 그죠? 뜻으로 풀어도 돼요. 왜냐하면 관청의 고기 이런 개념으로도 봐도 글자를 이해하는 데 별 무리가 없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 이제 옛날에 그 조선시대나 아니면 고려시대 보면 이 백성들은 굶주리죠. 그렇지만 이 관청에는요, 이 고기들이 썩어 남아 돈다. 이런 식으로 저 글자를 이해해도 되겠어요. 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 글자를 최대한 머리를 이용해서 이해하는 거니까요. 그 제자 원리는 기본으로 아는 거고 나머지는 응용해서 글자를 이해하는데 사용하면 돼요. 그죠? 이거 또 사고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관청이 고기가 썩어 남아도 온다. 썩어 남아도 온다. 그래서 이게 썩을 부자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썩을 부자다. 썩을 부자. 그래서 방부라는 말은 썩는 것을 막는다. 이런 뜻이죠. 썩는 것을 막는다. 썩다. 썩는 것을 막는다. 제자는요, 오른쪽에 칼도자가 있죠. 역시 칼과 관련되어 있다. 그렇죠? 요거, 요 짝대기 두 개는 칼이다. 이런 걸 알아야만요. 그죠? 뭐든지 재료가 있어야 요리를 맛있게 할 수 있듯이, 그죠? 기본적인 팁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머리를 쓸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한자를 쉽게 많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칼도자고요. 여기 짝대기 두 개는 칼도자의 변형이라는 거.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고요. 그죠? 그럼 칼과 관련되어 있고 왼쪽에 제자가 가지런할 제자인데 그죠? 가지런할 제자. 그래서 이제 요 글자가 제자가 되는데 또 편법을 이용하면요. 제자, 가지런할 제자 칼도자죠. 옛날에 한약방에 가면 있잖아요. 한약방에 가면 칼로 가지고 그 한약재 있죠. 약초 같은 것을 가지런히 썰잖아요. 그죠? 가지런히 이렇게 쓰는 모습. 아마 그 옛날 드라마에서 특히 이제 허준 같은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제 제자 원리로 보면은 이게 이제 형성자겠지만 그죠? 우리가 이해하기 편리하기 위해서는 그냥 칼로 약초를 가지런히 쓴다 이렇게 해서 여기 약재자는 약. 이 생각보다 이 약재자가 많이 써요. 진통제, 소염제, 항생제, 그렇죠? 그 유명한 발모제까지. 그렇죠? 약재자가 생각보다 많이 쓰입니다. 그죠? 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방부니까 썩는 것을 막는 약 이렇게 하잖아요. 썩는 것을 막는 약 이게 바로 방부제죠. 그죠? 우리 뭐 연예인들 보면 또 인간 방부제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그죠? 이제 잘 늙지 않는 사람을 우리 방부제 이렇게 하잖아요. 인간 방부제다. 늙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확대해서 이제 그렇게 쓰는 거죠. 그죠? 연예인 보면 좀 잘 늙지 않는 연예인 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노력을 하고 있는 연예인 아마 잘 알 거예요. 그죠? 180번이죠. 이 방자는 요 글자 자체가 소리가 되겠죠. 방이죠. 근데 요 글자도 어떻게 보면 요 글자, 요 방자하고 요 글자가 합쳐져서 방자가 된 거죠. 어쨌든 요 글자 오른쪽이 소리가 되고 왼쪽이 뜻이 되죠. 사람이 뜻이죠. 그죠? 사람. 그럼 사람이다. 그럼 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뭐 다양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아마 솔로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솔로. 이제 솔로들이죠. 뭐 여러분 다 솔로겠지만 이 솔로들은 이제 찬바람이 불잖아요. 찬바람이 불면 어때? 옆구리가 시리다고 해요. 옆구리가. 그래서 이 사람은 솔로다라고 생각하면 이 글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옆구리가 시린 사람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곁방자입니다. 곁방자고요. 그래서 겹방자에 점점자죠. 이 점점자 같은 경우도 그죠? 왼쪽에 금자가 뜻이 되겠고 오른쪽에 점자가 소리 되죠. 이거 차지할 점자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죠? 이제 아는 글자들 최대한 활용해서 한자를 이렇게 나갑니다. 그죠? 여기 이제 점이라는 소리가 되고요. 예, 금자가 뜻이 되죠. 우리 점을 보면 점 색깔 옛날 생각해 보면 이 점 색깔은 전부 다 금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점점자가 되었다. 점점자, 점이죠, 점. 우리 뭐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수업 시간에 한반도의 공룡 점박이 할 때 쓰는 점자가 야요 점. 그래서 이게 점점자, 점은 색깔이 금기 때문에 금을흑자가 뜻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뭐든지 제자 원리나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면 굉장히 그죠? 여러분의 사고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데 무조건식 암기 때문에 그죠? 한자가 싫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점점자다. 겹방자니까요. 그죠?
겨점 좀 이상하죠. 겨점. 그래서 우리 점을 어떻게 쓰느냐면 점을 찍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직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점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곁에 찍는 점 이렇게 해석이 되죠. 곁에 찍는 점. 그래서 방점이다. 어디 쓰냐면 용배어천과 같은 용배어천에 보면요. 음의 높낮이를 위해서 방점을 찍잖아요. 그죠? 방점. 글자 옆에다가 곁에다 찍는 점을 방점이라고 해요. 방점. 곁에 찍는 점. 방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방점. 그죠? 혹시 아나요? 그 용비, 아니죠. 훈민정음. 훈민정음에 보면은 그 방점을 찍는데, 방점이 오른쪽에 찍는지, 왼쪽에 찍는지. 자, 방관이죠. 겹방자에 볼관자를 씁니다. 곁에서 보다 이런 뜻이죠. 곁에서 보다. 그렇죠? 곁에서 보기만 한다는 거죠. 어때? 참여하지 않고 곁에서 본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보면 왼쪽에 두 글자 생략되어 있는데 이 수수방관이라죠. 수수방관.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수수방관은 뭐냐면은 숫자가 소매 숫자예요. 옷소매인데 옛날에는 소매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이 심지어는 책도 넣고 벼룩까지 넣어 다녔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소매의 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많은 물건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수방관은 뭐냐면 그 사이에 소매 사이에 손을 넣는다는 거죠. 손을 넣고 곁에서 바라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쓰러졌는데도 그냥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고 그냥 곁에서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이 수수방관이에요. 그래서 관여하지 않고 곁에서 바라보는 걸 방관이다 이렇게 얘기죠. 방관. 굉장히 소극적인 이 자세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방관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방관자. 자, 그다음 사자성어인데요. 방약무인이라는 겁니다. 방약무인인데요. 이 약자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약자는 같을 약자예요. 저번에 그 여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전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그 전과 같다 해서 같을 여자가 나오는데 같을 여자와 뜻이 같은 게 같을 약자예요. 같을 약자. 그래서 같을 약자인데 우리가 같다라는 말이 나오면 같다. 우리는 이제 그냥 막 같다라고 쓰지만은 그죠? 같다라는 말은 앞에 비교급 조사 있죠. 우리가 뭐냐? 우리 눈 최고의 눈은 뭐냐? 사슴 같은 눈이다. 사슴 같은 눈. 사슴 같은 눈이죠. 사슴 같은 눈. 근데 사슴 같은 눈이다라고 했을 때 이 같다라는 말, 이 같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앞에는 생략되어 있다는 거죠. 비교격 조사가 생략되어 있다는 이거. 여기에 그죠? 뭐 생략되어 있다? 사슴과 같다 이런 식으로죠. 비교격 조사. 와가가 생략되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나오면은 와가가 생략되어 있다. 그래서 그럼 와가는 어디 있느냐? 요 뒤에 있는 거죠. 뭐와 같다. 왜? 같다가 서술이기 때문에 보호가 뒤에 나오는 거죠. 뭐와 같은데. 그래서 무인이니까 사람이 없는 거와 같다는 거죠. 사람이 없는 거와 같다. 그러면 방자를 갖다 보시면 곁에 사람이 없는 거와 같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곁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이 행동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렇죠? 자기만 주장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건방진 그렇죠? 독불장군, 아나무인 이런 개념이죠. 분명히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사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게 바로 방약무인이죠. 곁에 사람이 없는 것과 같다. 분명히 있는데 없는 것 같이 행동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주 건방진 사람. 아나무인과 뜻이 같은 사자성어가 되겠어요. 자, 181번. 방자죠. 이제 이게 모방자죠. 이 모방자라는 것은요, 모라는 것은 모서리래요. 모서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세모 같은 경우도 왜 세모냐? 모서리가 3개이기 때문에 세모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네모는 뭐냐면은 당연히 모서리가 4개이기 때문에 네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모방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면요. 이 세모보다는 네모로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네모라고 생각해요. 네모. 그렇죠? 우리가 방 하면 네모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그죠? 보편적으로. 그래서 이 방자를 보면 방석이 나오는데 방석, 모방자죠. 자리석자입니다. 저번에 화문석 할 때 한번 나왔죠. 자리석자.
그래서 이 방석하게 되면 모난자리 이런 뜻이거든요. 모난자리인데 일반적으로 방석은 모나다 아까 얘기했죠. 네모를 의미하기 때문에 네모난 자리죠. 네모난 자리. 이걸 방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이 자리 방석은요. 전부 다 네모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석이라고 한 거죠. 근데 요즘에는 뭐 동그란 방석도 나오고 뭐 심지어 세모난 방석도 나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모양이 변한 것이고 원래 방석은 네모났다. 그래서 방석은 네모난 자리, 모난 자리 이렇게 쓸 거죠. 우리 노아의 방주라고 쓰잖아요. 노아의 방주. 이 주자가 배주자, 그죠? 40악기의 한자 중에 나왔던 글자죠. 그 40악기의 한자가 여러분들 괴롭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계속 있기 위해서 뽑아 놓은 거죠.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 그죠? 그래서 계속 보면서 자연스럽게 한자를 익히는 것이 가장 좋아요. 배주자입니다. 배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근데 왜 노아의 방주라고 하느냐? 딱 글자를 보는 순간 그러면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게 감이 오죠. 모양이 생김새가 그렇죠. 모나게 생겼다는 것을 더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나게 생겼기 때문에 방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구잡이를 외우지 말고 이렇게 한자를 보면요. 이거 누가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주다. 모난 배. 네모난 배.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배의 모양이 네모나게 생겼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생겼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근데 왜 직사각형으로 만들었느냐? 네모나게 만들었느냐? 그렇겠죠. 아무래도 짐을 많이 실으려면 동그랗게 만드는 것보다는 네모나게 만드는 것이 더 그렇죠. 이롭겠죠. 그래서 방주 네모난 배입니다. 네모난 배, 모난 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모난 배, 자 모난 배입니다. 방주 모난 배. 근데 모방자죠. 이게 모방자인데 일반적으로 뭐 하면 네모를 생각하죠. 네모. 근데 우리가 4개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4개, 1, 2, 3, 4. 4개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뭐예요? 동서남북 4개가 떠오르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4개 하면은. 그래서 이게 모방자가 방향방자로도 쓰는 거죠. 방향방자로도 씁니다. 그죠? 그래서 남방이다. 그러면 남쪽 이러면 끝나는데 그 남쪽 방향 이렇게 하죠. 그죠? 남쪽 방향. 그냥 남쪽, 쪽 자체가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남쪽 해도 되고, 남쪽 방향 해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그죠? 남쪽. 그리고 남쪽 하면 떠오르는 데가 어디냐? 바로 하와이죠. 하와이, 그죠? 그 친구의, 그죠? 대사로 유명하죠. 그죠? 네가 가라, 하와이. 그죠? 근데 이 남방, 하와이 생각해봐요. 그러면 하와이 사람들은 옷을 어떻게 입느냐? 남방은 기온이 당연히 따뜻하겠죠. 그러면 옷을 어떻게 착 달라붙으면은 그죠? 아무리 불편하니까 어떻게 입겠어요? 하와이 사람 또 옷 입는 거 보면 그죠? 흘렁흘렁하게 입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옷 중에서도 그죠? 남방 사람들이 입는 옷. 그래서 남방이라는 옷이 있잖아요. 그죠? 흘렁흘렁하게 입는 옷. 그걸 남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방이 이렇게 한자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중의적 표현이죠. 남쪽 지방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옷을 나타내기도 해요. 남쪽 혹은 남쪽 방향. 182번 등배자인데요. 그죠? 등배자는 저번에 한번 나왔어요. 그죠? 등배자 나왔고요. 이 등배자는 명사로 쓰면은 그죠? 등이었죠. 우리 배영 할 때 쓰는 거 그죠? 배영은 배로 헤엄치는 게 아니에요. 등으로 헤엄친다 그러죠. 등배자고요. 근데 이게 동사로 쓰였다. 자, 명사로 쓰면은 등이 되겠지만 그죠? 동사로 쓰였다 그죠? 동사로 쓰면 어떻게 된다? 등지다. 우리 배신할 때 쓴다. 등지다. 배낭이죠. 이 낭자가 굉장히 어려운 글자예요. 그래서 이 낭자 굳이 이렇게 어려운 낭자를 알 필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낭자는 한글로 이해해줘도 좋아요. 왜냐하면 낭자라고 쓰이는 한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복잡하면 이 낭자는 한글로 이해해도 좋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낭자다. 그래서 무슨 낭자냐? 주머니 낭자예요. 주머니입니다. 주머니. 그래서 주머니. 알아두면 나중에 또 쓸 때 있을 거예요. 주머니. 그래서 우리가 배낭하게 되면 영어처럼 보이지만 그죠? 등배자에 주머니 낭자를 써서 등 주머니 이런 뜻이죠. 등 주머니. 등에 지는 주머니 이런 개념이죠. 등 주머니. 그죠? 배낭. 그래서 등 주머니. 우리 조용필 노래 보면 유명한 노래가 있죠. 그죠?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등 주머니 메고 그죠? 등 주머니.
배당입니다. 그죠? 우리 쓸개 주머니를 뭐란다? 쓸개 주머니. 자, 우리 쓸개 비하죠. 간담상조. 쓸개 담자를 쓰고 주머니 낭자 쓰면 담낭. 이렇게 되는 거죠. 담낭. 배임이라는 거죠. 배임. 등배자에 막기림자인데요. 막기림자. 우리 TV를 보면 그죠? 배임죄라는 게 나와요. 배임죄. 그 배임죄인데 이 배임죄를 여러분 물어보면 뭐 뭔가는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얘기를 못하죠. 배임죄가 뭐냐? 그죠? 막기림자예요. 막기림자. 근데 등에 막히다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때 뭐라다? 이거는 명사를 하지 말고 뭐로? 동사로 해석해라. 그러면 등지다. 등지다는 거죠. 그러면 맡긴 것을 등지다. 자, 임자가 줄임말로 봐야 되겠죠. 맡기다, 맡긴 것을 등지다니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줄임말로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의 줄임말일까? 바로 뭐의 줄임말이다? 바로 뭐다? 물론 책임을 해도 됐지만 그죠? 좀 더 정확하게 본다면은 임무죠. 임무. 맡은 일. 그죠? 임무를 등지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하죠. 그죠? 그래서 임무를 등지다. 그럼 등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다? 임무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분명히 임무를 해야 되는데 임무를 등졌으니까 임무를 하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배임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거죠. 배임죄다. 이렇게 배임죄. 생각보다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죠? 배임죄. 여러분들도 보면 어떻게 보면 참 배임죄를 적용하면 그죠? 여기에 걸리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 그죠? 이걸 등진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배임죄. 그러나 나중에 사회가 나가서 이러면 큰일 나죠. 그죠? 자, 배임죄. 임무를 등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다. 이런 뜻이겠죠. 배수진이라는 단어인데요. 배수. 이 진자가 보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 왼쪽에 있는 이 언덕. 언덕이죠. 언덕. 그죠? 이 언덕에 오른쪽에만 수레죠. 그럼 언덕에다가 수레를 이렇게 배치해 놓는 거죠. 수레를. 뭐냐면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거죠. 군사와 병기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진을 치다 이렇게 하죠. 진을 치다. 그래서 이게 진칠진자라고 해요. 진칠진자. 이게 진짜가 진칠진자인데 그럼 군사나 이렇게 그 병기를 무기들을요. 진을 치는 데는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진법이 바로 뭐냐? 이제 진을 치는 방법에서 진법이라는데 그 우리 이순신 장군이 그죠? 주로 사용했던 게 바로 뭐냐면 하깃진이죠. 하깃진. 학의 날개 모양으로 군사들을 배치시키는 거죠. 진을 치는 거. 그래서 하깃진이라고 이야기하죠. 하깃진. 쓰는 게 이 진자예요. 그리고 뭐 또 그 진법 중에 하나가 장사진이라는 게 있어요. 장사진. 그래서 긴 뱀이죠. 긴 뱀 모양으로 그렇죠. 군사나 병기를 무기를 배치시키는 것을 장사진이라고 하죠. 장사진. 그럼 장사진은 당연히 말 그대로 긴 뱀 모양의 진법이라는 뜻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진을 쳐가지고 이제 그 상대방의 공격에 대응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보면 이제 그 맛집 같은 데 보면 줄을 길게 쭉 서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우리 장사진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진법이죠. 진법. 그러니까 군사들 이렇게 긴 뱀 모양으로 진을 치는데 그 모양과 닮았다 해서 우리가 장사진이라고 하죠. 장사진. 어쨌든 이 진법은요. 진법은요. 배수예요. 배수. 군사들을 배수 방식으로 그렇죠. 배치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 배자 등배자 당연히 등배자 아니겠죠. 그죠? 동사로서 해서 등질배자죠. 뭘 등졌다? 물을 등졌다는 거죠. 물을 등지는 진법. 물을 등지는 진법이에요. 물을 등진다. 그렇죠? 근데 전쟁을 하잖아요. 자, 뒤에 군사들이 이렇게 배치를 했을 때 뒤에 평원이 있으면요. 적이 쳐들어오잖아요. 도망간다는 거죠. 도망. 근데 뒤에 물이 있다는 거죠. 특히 절벽이죠. 절벽이 있고 여기에 물이 있을 때 군사들을 여기에 배치시키는 거죠. 그러면 군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적이 쳐들어와요. 쳐들어온다. 그러면 뒤로 물러서면 어떻게 돼요? 이 절벽 아래 떨어져서 물에 빠져 죽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어쩔 수 없죠. 어차피 죽을 거니까 싸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군사나 무기들을 이렇게 물을 등지고 그죠? 배치하는 진법, 배치하는 진법을 우리는 배수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수진이다. 물을 등지는 진법이죠. 이러면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고요. 거의 승리할 확률이 100%죠. 그래서
좀 잔인하긴 하지만 그죠? 이 전쟁이라는 것은 승리를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진법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진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그죠? 물을 던지는 진법, 물을 던지고 군사나 무기들을 배치하는 방법, 이런 개념이죠. 물을 던지는 진법입니다. 183번입니다. 배자인데요. 그죠? 요거는 이제 왼쪽에 있는 손 숫자가 역시 뜻이 되겠죠. 그죠? 손. 이 배자는요, 물리칠 배자라고 합니다. 물리칠 배자. 이제 손으로 이렇게 물리치다. 우리가 물리치다 이제 배자도 있지만, 그죠? 어떻게 주로 보면 이제 배척하다. 그래서 배척하다. 그 배척하다. 혹은 배격하다. 이럴 때 쓰는 게 이 물리칠 배자예요. 물치다. 물치다인데, 보면 배구잖아요. 배구. 이 공구자인데,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죠? 이 구수록자는 다른 글자와 붙었을 때, 그죠? 붙었을 때 이 점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다른 글자가 합쳐졌을 때 있는 이 임금왕자는 임금이란 뜻보다는 구슬이란 뜻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슬 보면은 어떻게 생겼느냐? 구슬은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죠?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럼 동그랗게 생긴 게 바로 뭐냐? 공이잖아요. 공. 그래서 야가 공구자가 된 거죠. 공구자고 물리칠 배자죠. 그래서 배구 보면 자, 상대방의 공이 우리 코드로 들어왔어요. 우리 코드로 들어온 이 공을 어떻게 해야 된다? 물리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을 물리치다. 이래가지고 배구라고 하는 거죠. 그죠? 배구, 공을 물리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요즘에 김연경 선수가 들어와서 국내 이제 프로 배구가 인기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배구, 공을 물리치다. 이런 뜻이고요. 참 물리치기 힘든 게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물리치기 힘든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겠지만 잠이에요. 잠을 물리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하죠. 그렇죠? 잠을 물리치는 거. 누구나 다 느끼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힘든 건 뭘까? 두 번째 물리치기 힘든 게 바로 얘예요. 자, 요 글자는 둬야 될 글자 중에 하나인데 똥, 오줌, 변자라고 해요. 똥, 오줌, 변. 똥, 오줌, 변자예요. 변. 우리가 소변, 대변할 때 변기, 좌변기 할 때 이 변자 생각보다 활용도가 굉장히 많은데요. 똥, 오줌, 변자입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변이라고 하죠. 변. 그래서 물리칠 배자를 쓰면요. 변을 물리치다. 변을 물리치다. 이게 바로 배변이죠. 우리가 배변 훈련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내 몸속에 있는 변을 물리치는 거예요. 물리쳐야 돼요. 내 몸에 있는 이 변을 물리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배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장수의 비결을 그렇죠. 잘 먹고 잘 자고 배변을 잘해야 돼요. 이 세 가지만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도 장수할 수 있어요. 장수의 3대 조건이죠. 배변을 잘하고 나면 우리가 쾌변이라고 하잖아요. 쾌변. 그죠? 그래서 변을 물리치다. 이게 바로 배변이 되겠습니다. 조선에 보면 그죠? 조선이 이제 내세운 정책 중에 하나가 배불숙류 정책이라는 게 있죠. 배불숙류 정책. 배불숙류 참 많이 쓰는 말인데 그죠? 배불. 그냥 외우면 외웠죠. 그 배자가 야예요. 배불. 그래서 물리칠 배자에 불자가 뭐냐면 혹시 기억납니까? 우리는 표법으로 이렇게 배워요. 저번에 기억납니까? 이게 오른쪽에 있는 야가 미국의 달러다. 이건 제자 원리가 아니고요. 제 나름대로 방식으로 글자를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돈이라고 했죠. 돈. 우리는 이제 이 글자의 뜻을 나면 되는 거니까 돈이에요. 돈. 달러. 그리고 왼쪽에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돈이 되는 사람이다. 가만히 생각해봐요. 돈 되는 사람 누굴까? 돈 되는 사람 누구? 바로 부처예요. 부처. 그 절에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 부처는 보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지만 신도 들어가서 막 돈을 밑에 넣어주거든요. 그죠? 불처럼이래 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돈 되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석가모니도 사람이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인데 가장 돈 되는 사람이 누구냐? 부처라고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꾸 머리를 써서 한자를 읽기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물론 이제 제자 원리하고는 상관없죠. 그죠? 그래서 이게 부처불자죠. 부처불자. 그래서 이제 보면 물리칠 배자에 부처불자에서 부처를 물리치다. 그렇죠? 그렇게 해도 돼요. 부처를 물리치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좀 더 정확하다면 그죠? 요거를 줄임말로 보는 거죠. 줄임말로 보면 아까 되겠지만 물리칠 배자는 어때? 배척 혹은 배격으로 쓴다 그러죠. 이 불자는 바로 뭐? 불교죠. 그래서 불교를 배척하다. 불교를 배격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불교를 배격하다. 불교를 배척하다. 184번입니다. 184번은요.
이 배자는 뭐냐면은 왼쪽에 있는 야죠. 야가 뭐냐면 알면 좋아요. 야는 자, 그림을 그리기가 좀 애매하게 좀 그런데요. 그죠? 야는 뭘 보고 만든 글자냐 하면 요거예요. 알겠어요? 여기 술병도 술병. 술병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가 야예요. 그래서 야가 들어가면 술병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요게 왼쪽에 점을 3개 물수를 찍은 게 술주자가 된 거죠. 근데 얘는 이 술병에다가 자기 기자죠. 자기. 나란 뜻이죠. 그래서 뭐냐면 내한테 술이 하나 있다는 거죠. 내한테 술이 있는데 이 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하죠. 이 술 마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누구하고 마시느냐? 혼자 물론 요즘 혼술도 있지만 누구하고? 뭐 애인, 이성하고 마시면 더 맛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다른 사람, 근데 혼자 먹는 것보다 다른 사람하고 나누어 먹는 거. 나누어 마시는 게 더 맛있다. 이래서 이게 나눌 배자라고 해요. 나눌 배자. 나눌 배자죠. 이게 나눌 배자 됩니다. 이 나눌 배자가 생각보다 또 많이 써요. 그죠? 많이 쓰입니다. 나눌 배자고 생각여자. 이건 저번에 50개의 그 짜인 구조에 나왔던 글자죠. 다 나옵니다. 배려, 나눌 배, 생각여. 그래서 그러면 생각을 나누다 이렇게 되죠. 생각을 나누다.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요 자기 자신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네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좀 생각해라. 생각을 좀 나눠줘라. 다른 사람한테 생각을 나눠줘라. 이게 배려죠. 내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내만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뭐 사소한 예를 보자면 그렇죠. 이게 뭐 우리 열람실에 감독을 하다 보면 그렇죠. 우리가 이제 겨울철에 이제 문을 이제 열고 다녔는데 문을 나는 내가 이제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문을 열고 가지만 그죠? 문이 열고 닫힙니다.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나는 내만 생각하고 문 열고 나가면 끝이죠. 그런데 이 문이 닫힐 때를 생각해 보면요.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면 남을 생각한다면은 생각을 나눠서 남을 생각한다면 그 문이 닫힐 때까지요. 조용히 내가 손을 잡아주는 거죠. 그게 바로 배려라는 거예요. 내만 생각하지 마. 나만 오줌 들어온다. 화장실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이 어디든 그렇게 하지 말고 아하 이 문이 닫혔을 때 내가 화장실을 감으로써 문을 열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을 상대방이 싫으면 다른 사람이 들으면 싫으니까 공부에 방해되니까 상대방을 생각해서 그 문소리 안 나도록 최대한 잡아주는 거. 그게 바로 배려라는 거죠. 배려, 생각을 나누다입니다. 자, 이것도 알아두면 참 편리한데 요 글자 아마 알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집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집. 그래서 집처마, 지붕하고 쥐붕하고 처마를 뭐 보고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죠? 그대로 요거는 집과 관련되어 있고 얘가 소리가 돼가지고 바로 그냥 집이에요. 그래서 택배 요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택배 아저씨들 그죠? 힘든 택배 아저씨들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택배 그 뭐냐? 집택자의 나눌 배자니까 집으로 나누어 주다 이렇게 되겠죠. 집으로 나누어 주다. 택배 아저씨들 보면 그죠? 집으로 나눠 주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나누어 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한다면요. 좀 더 정확하게 한다면 뭐야? 집으로 배달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집으로 배달하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집으로 나누어 주다. 집으로 배달하다. 집으로 나누어 주다. 집으로 배달하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단어가 되겠네요. 그죠? 요즘은 참 보기 힘든데, 그죠? 옛날에는요, 참 보기 참 흔했어요. 집 배운 아저씨. 그죠? 빨간색 우체통. 그래서 참 집 배운 아저씨, 참, 원자죠. 원자는 저번에 만원 할 때 한번 나왔는데, 사람 원자예요. 사람 원자. 그래서 공무원, 종업원, 그죠? 뭐 인원, 그죠? 요원 할 때 쓰는 사람 원자입니다. 사람 원자고, 집배죠. 집자는 저번에 배웠죠. 그죠? 모을 집, 나눌 배. 이런 뜻이죠. 모을 집, 나눌 배, 사람은. 그래서 그러면 집배우는 뭐냐? 모아서 나누어 주는 사람. 이런 뜻이죠. 그 옛날에는 보면 있잖아요. 우체통 있잖아요. 그 편지를 넣어요. 그러면 그 편지를 이렇게 모아줘. 모아요. 우체국에 가서 모아줘. 모은 다음에 그걸 다시 집으로 나눠준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집배운이라 했죠. 모아서 나누어주는 사람. 모아서 나누어주는 사람인데 좀 더 정확하게 하자면 이 배자 아기도 나왔죠. 모아서 배달하는 사람. 모아서 배달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모아서 배달하는 사람. 자, 집배운 아저씨까지 오늘 학습 내용 되었습니다.